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고 한 7,000권의 책을 읽고 계속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사람이고요. 또 저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같이 느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생아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30대까지 많은 가난과 빈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울함과 무기력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삶을 타개하고자 선택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문학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36살 때 라틴어를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 라틴어로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 라틴어 원문의 인문학 책을 읽기 위해서죠. 자, 이 정도 되면 누군지 아실까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그렸던 사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저는 저와 대화하는 인공지능도 이름을 다빈치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전기를 읽고 그 또 책을 읽을 때마다 무수히 많은 그의 작품들 속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빈치, 세상에서 우리 다빈치는 가장 많은 책을 섭렵하고 모든 지식을 섭렵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3명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그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꼽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무지와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깨우쳐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또 제자들에게 깨우쳐준 공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했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사실 언제나 그 메모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북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이 책을 할까 말까 했습니다. 저에겐 인생책인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벽돌책을 읽으라고 이 안에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사실 최근에 구입했거든요. 이 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아서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생 4만여 장의 노트를 했는데 그 노트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안에는 그의 노트 안에 있었던 많은 그림도 있고 그것을 번역한 글씨, 또 편지, 그의 여러 가지 소소한 메모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의 독서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 자세히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그는 주기적으로 책을 읽었으며 그 읽은 책을 계속 필사했고요. 필사하면서 읽으면서 생각했고요. 자신의 사색으로 창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인문고전을 읽을 때 3단계로 읽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 시스템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적용하라. 세 번째는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자주 휴식해라. 몸과 영혼은 자주 휴식을 해서 일로부터 떨어져야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기적으로 읽고 독서 목록을 계속 만들면서 책을 계속 가까이 했는데요. 그의 독서 목록 중에 1위를 제가 찾아봤더니 1위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성서였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읽은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좀 소개해 볼게요. 1위가 성서, 2위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의 책, 히포크라테스의 크세노폰,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아르키메데스, 루크레티우스, 에르겔리우스,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페트라르카 등등. 제가 모르는 이름도 있네요. 이런 책들을 굉장히 읽으면서 또 천재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해서 고역도
싫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좌우명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떠한 장애물도 매일의 고된 노력으로 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넘기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간단히 소개를 시켜볼게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추천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읽을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크게 읽으라고 권할 수 없을 만큼 책이 분량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 그림들이 쭉 나오고요. 그의 수많은 노트를 이렇게 그림과 함께 숫자를 붙여가지고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느낀 것은 미술론, 그림자의 본질, 원근법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서, 회화에 대해서, 그리고 비례, 거리에 따른 빛의 어떤 역할, 사람의 인체의 어떤 구도, 그리고 비례, 미술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한 거죠. 색깔에 대해서, 가시성, 무지개 색깔, 행성에 대해서, 또 사람 아이의 얼굴을 굉장히 깊이 관찰을 했죠. 그리고 지구과학, 이 별에 대해서 얘기 나오네요. 인물의 자세를 다룰 때 나무 토막이라든가 오일 이런 걸 뿌려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내용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중간중간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있죠? 사실은 그림을 그렇게 썩 잘 그리지 않은 메모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처음에 그릴 땐 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연습과 꾸준한 반복과 관찰을 통해서 그림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무생물, 식물에 대해서도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수도사 이야기,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비용, 프란치스카에게 주는 편지, 그리고 자기가 썼던 비용, 뭐 바지 40솔디, 집,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까지 다 메모를 해놨네요. 엄청 꼼꼼한 사람이죠. 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벌써 다 지나갔네. 아,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일부러 이 책을 샀습니다.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과 그 당시에 노트를 틈틈이 읽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틈틈이 이렇게 들춰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글 하나만 소개하고 사실은 이걸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집을 좀 하겠습니다. 685라고 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여기다 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693번에 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명성만이 스스로를 하늘까지 높일 수 있다. 불명예는 위아리가 뒷바뀐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신에게 반하여 행한 모든 일들은 지옥에 갈 만한 것들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것 아셨어요? 신에게 반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지옥에 갈 만한 것이다. 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선한 일을 행해서 얻어지는 명성만 스스로 하늘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멈출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이 싫어질 때 말이다. 죽음이 차라리 권태로운 것보다 낫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앨런 머스크가 당신은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일을 하십니까? 휴양지에 가서 쉬시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휴양지에 가서 놀고 있다면 나는 너무 지루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천재들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 말이다. 이것이 곧 축제를 위한 나의 모토이다. 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치거나 피곤함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노동에도 지치지 않는다. 손안으로 더 큰 금화와 귀중한 돌이 눈처럼 떨어지는데도 동요하지 않는다. 결코 봉사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이다. 돈이나 금화나 이런 것 따위에 자기의 삶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봉사는 단지 뭔가 도움이 되려는 것이지 우리의 개인적 이익 때문이 아니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 말이다.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실천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제 자신이 이것이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와 그것이 다 있다는 공감이 딱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 하나 읽는 것만으로 저는 이 책을 산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사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겠어요. 이거는 지극히 저에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생 책이기 때문에 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나 아는 사람 천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악의 기록만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악의 기록이나 그림을 이렇게 일기 같은 거 쓰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은 그냥 우리처럼 그렸어요. 특별히 뭐 잘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수정하고 그는 그림을 막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유명하죠.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그림도 많아요. 모나리자도 끝까지 들고 다녔다. 일생 죽을 때까지. 왜 완성이 안 돼서. 완벽주의자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를 뭐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저는 다만 이걸 통해서 위대한 천재의 노트에 그는 이런 것도 썼구나. 가장 위로받았던 것은 그가 금전출납 같은 것도 다 쓰고 그리고 그가 아주 소소한 일, 이렇게 길에 가다가 나무를 봤는데 나무 가지에 이쪽에 있는 눈이 더 많더라. 다 밑으로 휘어졌고 위에는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관찰을 그렇게 많이 해서 위대한 천재가 됐구나. 그가 그림을 잘 그린 것도 다 관찰의 결과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회원들과 명화 수업을 하고 나면 회원들도 그림을 다 그리게 됩니다. 제가 해주는 것은 천재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천재가 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원들은 그러고 나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든지 쉽게 느껴지고 할만해야 하는 겁니다. 포토그래픽 리딩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체험 수업만 받아보면 이런 게 있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99%가 2배 이상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책을 보는지 간단하게 실습도 합니다. 여러분 천재의 머리로 두뇌를 바꾸고 싶은가요? 그러면 천재의 책들을 읽으십시오. 특히 그가 직접 쓴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의 머리를 따라가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는 간략하게 요약된 그림책이나 이런 어떤 인문학도 괜찮습니다. 쉽게 읽어야 그 다음에 더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두뇌를 바꿔야 되고 그 두뇌를 바꾼다면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선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북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원픽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또 뵙겠습니다. 방하.